오늘 수업은 통합사회철학 강의 수직적 평면세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다. 오늘은 세 번째 수직평면세계로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세계. 이 반의지는 우리 분열된 의지의 세계지. 우리 내가 의지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희망하지 않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계다.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세계가 반의지의 세계가 되겠다. 의지의 분열적 세계지. 그 의지의 분열적 세계를 인식하는 평면 세계야. 내가 이거 무력하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평면 세계가 되겠다.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허무와 무력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그런 세계를 공부하면서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 도형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평면세계다. 의지와 반인식. 수직적 평면세계가 되겠지. 의지와 대칭되는 반의지의 세계와, 의지와 대칭된다는 얘기는 의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양 위에서 태양의 지표면 위에 서 있는 거는 우리 의지하지 않잖아. 의지할 수 없지. 내가 아직 젊어서 돈도 없는데 아주 대저택에서 훌륭한 저택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살기를 희망하는 것은 안 되잖아. 의지가 분열된 그런 희망이 되겠다. 그런 세계들이 모여서 이루는 세계가 반의지적 선형 세계가 되겠고, 그것을 인식하는 세계. 그렇게 희망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 그리고 분열된 의지의 세계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다. 자, 전체적인 의지와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세계에 대한 정의를 보면, 반의지와 인식이 구성하는 평면세계는 분열된 의지를 인식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세계가 양립한다. 의지와 인식이 구성하는 평면세계는 두 가지 세계를 만들어낸다. 의지의 분열을 인식함으로써 현시되는 절망의 세계. 잠깐 얘기했었지. 절망에 빠지는 거야. 우리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우리의 의지가 닿지 않는 세상임을 알고 절망에 빠지는 세계. 이게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모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탈출하려는 의지도 없겠지. 근데 그게 우리가 절망의 세계라는 것을 오히려 인식함으로써 그로부터 탈출하려는 의지 분열에서의 전환 세계가 오히려 또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인식하지 않으면 전환도 없다. 가령 호의를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예를 들면 위 두 가지 양태가 공존한다. 나 혼자 짝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두 가지 양태가 공존한다. 인식함으로써 절망할 것인가, 그 상태를 전환할 것인가는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 호의를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절망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을 더더욱 발전시킬 수가 있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병자, 슬픔에 잠긴 약자에게 중요한 평면세계이다.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자.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 반의지와 인식이 구성하는 평면 세계는 분열된 의지를 인식하는 세계로 극단적인 두 가지 세계가 양립한다. 옆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의 반복이야. 의지의 분열을 인식함으로써 현실이 되는 절망의 세계와 의지의 분열을 인식함으로써 반의지의 세계지. 인식함으로써 그로부터 탈출하려는 반작용적 의지에 의한 반작용적 절망의 반작용이지. 의지에 의한 의지 분열로부터의 전환 세계. 두 개가 공존하는 세계다.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가장 음의 기운은 가장 양의 기운의 태동, 양의 기운의 시작, 출발점이 되는 거다. 음이 가장 강할 때,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양의 기운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지. 주역의 원리와 유사하다. 예를 들면 상대방은 호의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두 가지 양태가 양립 공존한다. 인식함으로써 절망할 것인지 또는 절망 상태를 전환시킬 것인지는 삶을 완전히 뒤바뀌게 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유사한 방식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병자, 이것 슬픔에 잠긴 약자에게도 중요한 평면세계이다.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세계는 의지 분열된 삶의 세계와 반의지니까 의지의 분열 세계지. 의지가 분열된 세계야. 의지가 분열된 세계, 의지 분열된 삶의 세계와 그것을 인식하는 세계로 구성되는 거야. 두 가지로 구성된다. 두 가지 세계가 만들어가는 평면 세계가 되겠다. 삶에 대한 의지의 분열은 인간에게 암흑과 같은 어둠으로 밀려들어와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의 사유를 하게 한다. 의지의 분열은 그 파괴는 자신의 삶의 세계에 대한 절망과 무관심을 이야기한다. 절망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무관심, 될 대로 되라지,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범죄자들의 심리와 유사하다. 사실 그들을 이해할 만한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범죄 심리학 하는 전문가들이 참고해야 되는 그런 삶의 세계가 되겠다. 절망과 무관심을 얘기한다. 반의지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지의 공허함으로 의지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인간 일반 의지에 영향을 미쳐 그것을 최소화시키려는 특성을 가진다. 우리는 어떤 공간 평면 세계에 있을 때 그 평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림으로 잠깐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인식과 반의지의 평면 세계를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의인식과 반의지의 평면세계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세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식과 반의지의 평면세계에도 있고 의지와 인식의 평면세계에도 있고 우리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인식과 반의지가 이루는 평면세계의 현상, 인식과 의지가 이루는 평면세계의 현상이 우리 삶 속에서 공존하는 거지. 어느 것이 강한지 1이 되는지 2가 되는지 이게 그 사유세계의 강도를 말하는 거다. 1의 강도, 2의 강도, 뭐 3의 강도, 4의 강도 끝없이 진행되겠지. 강도가 엄청 센 상태가 약한 상태보다 더 크게 작용할 뿐이지 인식과 반의지의 평면 세계에 있다고 해서 다른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그럼 이 6개의 우리 삶의 구성 요소가 이루는 모든 공간,
모든 선형, 모든 평면 세계에 우리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 강도는 물론 다 다르겠지. 0.1이 될 수도 있고, 뭐 8이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0은 무의 세계가 되겠지만, 자, 이해했지?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의지의 공허함으로 일반 의지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일반 의지 세상 그 항목이 있을 텐데, 그런 평면이 있을 텐데, 평면이나 공간이 있을 텐데, 일반 의지도 최소화시켜버리는 거야. 의지의 부정이 일어나는 거지. 의지가 아예 파괴되면 의지의 분열이고, 반의지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처럼, 의지가 줄어들면, 그건 의지의 부정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우리 공부했었지. 공부하지 않더라도 지금 잘 생각해봐. 의지가 완전히 분열되는 것하고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줄어드는 것하고 그 두 개의 차이다. 최소화시키려는 특성을 가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반의지의 세계는 의지의 부정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의지의 부정과는 구별된다. 반의지는 의지의 분열이고 분열이 의지의 부정을 조금 영향을 미쳐서 의지가 부정되도록 하는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지. 의지의 부정과 의지의 분열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자, 의지의 부정은 극한적 반의지 상태에서 의지 자체를 부정하려는 인간의 무력의 성향으로 정의된다. 극한적 반의지 상태에서는 의지 자체가 이제 자꾸 부정되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의지의 부정 현상이 될 거야. 의지 자체를 자꾸 부정하는 거야. 이건 아예 처음부터 의지가 파괴된 상태, 의지가 분열된 상태가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극한적 반의지의 영향으로 의지 자체가 자꾸 부정되는 인간이 무력화되는 그런 성향이 의지의 부정이다. 반의지의 세계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지. 이 최소화된 의지는 인간 의지를 더욱 암흑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렇게 어, 반의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의지의 세계조차도 자꾸 줄어들어서 더더욱더 저는 무력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의지의 분열 현상의 아주 큰 해단이 되겠지. 이 암흑 속 지하 생활은 그것이 인식되기 전에는 자신의 세계에 익숙해져서 암흑 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인식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지하 생활에는 사유의 거부, 밝음에 대한 공포,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철저한 고립이 진행되며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젊은 이들이 자기 방에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지. 우리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지금 이 통합사회철학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설명된다는 거는 해결책도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이 통합사회철학에서 설명 가능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측면에서의 강의는 통합사회철학 두 번째 큰 강의에서 해결 측면에서 심리학적 또는 어떤 행동적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제2권에서 다루게 될 거야. 선생님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선생님이 그때까지 선생님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일까지 하고 죽을 거고, 만약에 선생님이 그것까지 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데카르트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그 명제를 만들었을 때처럼 비슷한 상황이지. 그때도 그 명제가 나오게 된 이유가 과정이 데카르트는 이제 곧 자신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유를 단순화하면서 도출한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가 되겠지. 자, 어쨌든 어, 통합사유철학은 지금은 현상의 분석편이고 두 번째 제2권은 큰 2권은 현상의 분석을 지나서 이제 심리적 해결책, 행동적 해결책을 찾는 편이 될 거다. 자, 철저한 고립이 진행되며 우리 그 집에서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인이 되겠다. 이 평면이 이것은 곧 사유의 죽음이다. 이미 죽음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 벗어나야 된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이와 같은 삶의 세계가 인식되는 순간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가 자신의 삶의 세계로 펼쳐지는 순간 이와 같은 삶의 세계는 반의지적 삶의 세계지 고립된 사유의 죽음의 상태가 인식되기 시작하면 그게 무력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무력 평면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식되는 순간 마치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듯 절망에 휩싸인다. 이렇게 절망이 휩싸일 수도 있지만 이 절망감은 인식의 세계가 증대될수록 내가 이 절망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유의 죽음, 철저한 고립, 사유의 거부, 밝음에 대한 공포, 외부 세계와의 단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의 세계,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쾌르케고르적 죽음에 이르는 병, 쾌르케고르적 죽음에 이르는 병. 자, 이 책도 시간이 되면 공부해 보기 바란다. 병으로 자신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금방 중간중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식해서 절망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이제 희망의 세계가 또 새롭게 탄생하는 거야. 음의 세계가 충만하면 양의 세계가 나타나듯이. 자, 그래서 그 절망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반의지와 인식의 세계로의 추락은 절망의 세계로의 추락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제1유형 추락은 제1유형 추락 자신의 의지작용으로서 성취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 자신의 의지작용으로 성취되지 않는 삶에 대한 인식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태양 위에서 존재하는 것은 태양 표면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뭐 제1유형 추락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제2유형 추락은 자신의 의지작용으로서 성취되는 삶에 대한 무의미성에 대한 인식. 내가 그걸 해서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데 별로 의미도 없는 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 가지. 철학은 사람을 위한 학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데 나 살기도 바쁜데 이게 이제 삶의 철학의 무의미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제2유형 추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제1유형 추락은 아예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되겠다. 예를 들면 가능성 있음을 가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불가능함이 인식되는 경우 젊었을 때 나는 이런 좀 성공해서 이런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했지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안 되는구나. 이번 생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추락이 제1유형 추락이다. 처음부터 무의미성을 가정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두 번째 제2유형 추락이지, 이 경우는. 그러므로 제1유형 추락은 적극적 도전적 삶의 과정에서 발생되며 뭔가 해보는 거야. 제1유형 추락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연인으로 만들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될 때,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 제1유형 추락이 발생하고, 제2유형 추락은 허무주의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냥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얘기해봐야, 시도해봐야 안 될 거야.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끝내버리는. 그게 이제 허무주의로부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허무주의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유형 추락과 제1유형 추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자신이 아무리 도전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삶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이름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게 제1유형 추락이 되겠지. 이때 통합사유 철학의 방식대로 우리 통합사유 철학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 삶의 상태를 침착하고 조용히 사유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 자신의 절망이 어떤 상태임이 직관되고 내가 어떤 평면세계, 어떤 선형세계에 있구나. 나중에 다음에는 이제 공간세계에도 공부하게 될 텐데 내가 어떤 사유 공간이 있구나. 이제 그거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이 직관되고 사유되면 그로부터 탈출하는 출구가 발견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어떤 상태임을 사유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발견하게 된다. 당연히 그렇겠지. 자, 좀 더 보자. 의지 분열의 세계는 그것이 인식화됨으로써 가속화될 수도 있다. 그렇겠지? 어떤 의지가 분열돼서 의지가 파괴된 상태에서는 그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반인식과 인식의 세계에서는 더더욱더 우리를 더 나락 속으로 빠뜨리게 할 수도 있는. 아예 알지 못하면 그 의지의 분열 세계, 반의지의 세계만 가지고 우리가 존재와 반의지 세계, 평면 세계에 있을 때는 그냥 더 악화되지는 않는데 이제 인식이 작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의지의 파괴 현상이. 우리는 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에서와 유사한 순환적 반복을 경험한다. 인식해서 더더욱 나빠진 것을 또 인식해서 더더욱 나빠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순환적 반복이라고 한다. 순환적 반복을 통한 가속화는 순환적 반복을 통한 가속화는 시간과 독립적인 세계를 구성하며 시간에 따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가속화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흐르는 1초, 2초, 3초 그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 방법은 또 다른 독립적인 시간적 세계, 독립적 다른 시간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시간 사유 철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따로 공부하자. 순환적 반복을 통한 가속화는 시간과 독립적인 세계를 구성하며 따라서 존재에 의한 시간의 역류 또한 경험된다. 순환적 반복은 항상 시간의 역류를 경험시킨다. 왜냐하면 순환적 반복을 계속해서 악화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작용합니다. 존재. 우리, 예, 우리 삶은 의지와 인식과 존재가 이루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존재가 작용을 하게 되면 끝없이 순환적 반복을 통해서 절망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 해결책이 바로 존재, 존재. 존재가 하고선 시간을 역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적 반복으로 갔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현상. 그것을 시간의 역류라고 한다. 갔던 것을 돌리는 거야.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지만 시간의 역류는 어떤 변화를 시간이라고 할 때 이거 변화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역류한다는 거야. 현대사회에서 의지분열적 행동에 가속하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제1, 제2 유형 철학적 삶의 세계가 급속히 확대되는 것과 연관되며 우리 현대사회에서 의지분열적 행동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지.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절망 속에 빠지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 세상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야. 자기가 파괴되었듯이 세상도 파괴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범죄의 원인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의지분열 행동의 가속화, 절망의 가속화 현상, 순환적 반복에 의한 절망의 가속화 현상에 의해서 우리 범죄의 세계가 더더욱 가속화되는 거다. 자, 의지분열적 행동의 가속화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따른 제1, 제2 유형 추락적 삶의 세계가 급속히 확대되는 것과 연관되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인식됨으로써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잖아. 삶의 순환적 반복을 통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식의 세계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의지분열적 세계가 의지분열로서 끝나지 않고 인식되고 다시 의지분열이 가속화되고 다시 인식되고 의지분열이 가속화되고 이렇게 순환적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니체를 필두로 최근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를 진 저자가 되겠지. 미셸 푸코 또는 니체 같은 그 근대 현대 철학자들의 비판적 사회 분석은 절망을 통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절망 현상과 연관된 그런 비판 철학자들이다. 비판적 사회 현상은 우리가 정의한 의지의 분열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무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미셸 푸코도 우리 공동체의 잠재 집단의식, 그 다음에 니체는 자유의지를 빼앗긴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의지의 분열 현상에 기인한다는 거지. 우리가 정의한 의지의 분열의 현상, 그걸 기원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미셸 푸코나 니체의 그런 사회적 비판은 우리가 정의하는 의지의 분열 현상하고 해석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자, 의지의 분열 현상에 대한 해석과 관계가 적지 않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생각도 통합사유 철학을 통해서 해석 가능하다. 자, 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다. 자, 오늘 수업은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세계, 통합사회철학에서 수직적 평면세계의 세 번째 세계가 되겠지.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세계가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우리 삶의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봤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세계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평면세계를 완성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끝나면 우리 수직적 평면세계 네 번째 수직적 평면세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